중국 장각의 천문산 국립공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 포토존인 999 하늘 계단에 정체불명의 자동차 한 대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설마 이 계단을 차로 오르려는 걸까요? 그런데 잘 오르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결국 난간을 들이받고 맙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죠. 사실 이 사고 장면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체리 자동차가 사륜구동 성능을 홍보하기 위해 벌인 마케팅 퍼포먼스 중 벌어진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7년 전 레인지로버가 바로 이곳에서 등반에 성공했었죠. 그 영상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레전드 영상입니다. 중국의 체리 자동차는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보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그러나 똑같이 해보이겠다는 포부와 달리 쇼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미끄러짐과 난간 박살이라는 공개 망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체리는 안전 루프가 풀려 바퀴에 감긴 사고였다고 해명했지만 화려한 기술 과시에 치중한 나머지 기본적인 안전관리가 안 됐다는 비판만 커졌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벤트 실패가 아니라 중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위기를 상징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래차,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도약하며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공사, 결함, 성능 부풀리기 같은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체리 자동차의 장각의 계단 퍼포먼스 실패는 중국 기술 산업의 과속과 과잉된 자신감이 한순간에 미끄러진 장면 그 자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사실 중국 전기차는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때 테슬라 천하였던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빠르게 맹추격하며 판도를 바꿔놓는 듯 보였는데요. 비아디, 지리 같은 중국 브랜드가 미친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올해 1분기에 테슬라를 1위 자리에서 밀어내기도 했었죠. 특히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른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비아디의 유럽 판매량 12만 대로 전년 대비 약 4배나 증가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중국 전기차가 이제 진짜 대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화려한 성적표는 겉모습일 뿐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등한 건 맞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는 해외 수출길 봉쇄, 시장 포화, 내수 둔화라는 삼중고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견제는 트럼프 1기 시절부터 시작돼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했고 현재 트럼프 2기에서는 더욱 강화됐죠. 중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는 셈입니다. 이렇게 미국 문이 닫히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유럽으로 눈을 돌리며 공격적으로 판매량을 늘렸는데요.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판매량은 앞서 말한 것처럼 놀랍게 폭증했죠. 그러자 이번엔 EU도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가격을 이렇게 낮춰서 판매하는 건 덤핑이라 본 거죠.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춰 팔 수 있는 거라 보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관세 10%에 브랜드별로 추가 관세를 17에서 38%까지 매기며 최대 45.3%까지 관세 부과가 가능해졌죠. 이로 인해 중국 업체들이 유럽에서 누리던 가격 경쟁력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100% 관세로 사실상 진입이 불가하고 유럽 역시 추가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붕괴됐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시장 두 곳, 미국과 유럽끼리 모두 막힌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출길이 막혔을 때 이제 남은 건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 국민들에게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내수 시장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중국의 국민 브랜드로 불리던 비아디마저 흔들리는 상황이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아디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실적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순이익 마이너스 32.6%, 매출 마이너스 3.1%, 연간 판매 목표 550만 대에서 460만 대로 대폭 하향. 이미 지난 분기에도 비아디는 순이익이 30% 넘게 줄었는데 하락세
사슬세가 또 반복된 겁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상징하던 절대 강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죠. 그 잘 나가던 중국 전기차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해외 시장이 막히자 중국 전기차 브랜드 수백 개가 한정된 내수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브랜드들은 자국 내에서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벌여야 했죠. 10에서 30%까지 할인 판매를 했고, 그로 인해 판매량은 잠시 늘었지만 업계 전체의 수익성은 추락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가 서로 극단적인 가격 경쟁을 벌이며 함께 추락하는 치킨 게임에 들어간 셈이죠. 게다가 여기서 더 위험한 신호가 최근에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 악화죠. 비아디의 경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출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부채는 더 심각하게 증가했습니다. 부채 금액만 약 4천억 위안, 한화로는 약 76조 원이죠. 즉 표면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실제로는 빚으로 성장세를 끌어올린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아디만 위험할까요? 사실 다른 중국 자동차 브랜드 상황 역시 비슷합니다. 체리 자동차는 무려 47% 할인 프로모션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는 정말 마진 포기 수준이죠. 그리고 이런 가격 경쟁의 후폭풍은 부품업계까지 덮쳤는데요. 완성차 판매 부진에 낮은 마진으로 부품 반품이 늘고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중국 부품 공급 업체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비아디의 상반기 잉여 현금 흐름 적자마저 지난해보다 심화해 3,195만 달러, 약 44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기업 전체가 돈이 잘 돌지 않으며 현금 흐름이 위태로워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 아래 수백 개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심화와 과잉 생산, 내수 판매 부진이 맞물려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중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도미노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2030년까지 현재 129개에 달하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 단 15개만 살아남을 거란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죠. 결국 호존 자동차와 WM 모터는 공식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내수 판매 급감과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확보에 실패한 게 파산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전기차 성능에 대한 불신이 소비자들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불신을 폭발시킨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샤오미 SU7의 사고입니다. 샤오미가 자신있게 내놨던 첫 전기차 SU7이 지난 3월 공사 구간의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탑승자 3명은 전원 목숨을 잃었고, 샤오미가 자랑했던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충돌 2초 전에야 경고음을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초 전 경고면 사실상 경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샤오미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 사고로부터 불과 7개월 지난 10월 SU7이 또 다른 사고로 충돌 후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본 목격자들이 운전자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차량 도어 손잡이, 이른바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이 안 열린 겁니다. 결국 31살의 운전자는 탈출하지 못한 채 차량 안에 갇혀 목숨을 잃고 말았죠. 이 두 건의 충격적인 사고 후 SU7은 중국 사람들도 기피하는 자동차가 되었고 전기차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샤오미는 10만 대 이상의 차량 리콜을 발표하며 결함을 인정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 전기차는 기술과 성능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술을 뒷받침할 안전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중국 산업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드린 체리 자동차의 무리한 999계단 등반 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빠른 개발 속도와 성과 중심의 문화가 만들어낸 위험한 구조인 거죠. 사실 이런 안전 부실 문제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중국 기술 전반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이기도 한데요. 중국이 지난 몇 년간 밀어붙인 초고속 기술 개발, 대량 생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눈부신 성과처럼 보였지만 사실 제품 결함 증가, 인프라 부실, 낮은 안정성, 기업 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비자 신뢰 하락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지금 중국 전기차 산업은 밖에
밖에서는 관세 장벽, 안에서는 내수 위기라는 이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와 기술 산업을 이끌어온 힘은 빠른 성장과 과감한 기술 과시였지만 이 전략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죠. 중국이 지금 고민해야 하는 건 더 이상 성장률 몇 %가 아닙니다. 단기 판매 실적보다 품질, 화려한 기술쇼보다 안정성, 급속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재무 구조, 그리고 브랜드 신뢰입니다. 이 기본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일시적 흔들림이 아니라 산업 자체의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계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까요?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 산업이 놓인 위기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